1억을 모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의 티켓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김승호 회장은 말했습니다.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수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1억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그 1억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꾼다. 왜 하필 1억입니까? 왜 5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닌 딱 1억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돈을 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가난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씁니다. 부자는 돈을 벌면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돈이 다시 돈을 법니다. 이것이 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임계점, 바로 그 시작점이 1억입니다. 1억 이하에서는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1천만 원을 연 5%로 굴리면 1년에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을 연 5%로 굴리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약 41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다시 원금에 더해지고 복리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복리 엔진이 점화되는 임계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1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1억을 모은 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믿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억을 모은 것이 아니라 1억을 모음으로써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티켓의 본질입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의 유혹을 수백 번 이겨내야 합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의 즐거움을 미래로 미루는 만족지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은 이미 부자의 정신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억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서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모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 없는 저축입니다. 그냥 남으면 저금해야지. 이 생각으로는 절대 1억을 모을 수 없습니다. 남는 돈은 없습니다. 돈은 항상 쓸 곳을 찾아냅니다. 부자들은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10년 후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씀씀이도 함께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3천만 원처럼 삽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면 5천만 원처럼 삽니다. 연봉이 1억이 되어도 1억처럼 삽니다. 결국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부자들은 연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가 수입의 대부분을 자산에 투입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힘든데 이 정도 소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젊을 때 즐겨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이 말들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함이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먼저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와 사치를 먼저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입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은 부채입니다. 고가의 차,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이것들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부채입니다. 그렇다면 1억을 모으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1억을 모으는 7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1억을 모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간 길입니다. 1단계,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씁니까? 얼마의 빚이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재테크 전략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모두 적으십시오. 자신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직면하십시오. 2단계, 목표 저축률을 설정하십시오. 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할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최소 저축률은 수입의 30%입니다. 그러나 1억을 빠르게 모으고 싶다면 50% 이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월 수입 300만 원의 50%는 15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매달 저축하면 약 55개월, 즉 4년 반이면 1억이 됩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3단계,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저축 계좌로 월급날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매달 의지력에 기대어 저축하는 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 대신 저축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저축 방식입니다. 4단계, 지출의 구조를 바꾸십시오. 고정 지출부터 줄이십시오.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이 고정 지출들을 하나씩 검토하십시오. 월 5만 원씩만 줄여도 1년에 60만 원입니다. 5개의 항목에서 줄이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변동 지출도 점검하십시오. 배달 음식, 카페, 외식. 이것들이 여러분의 1억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를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5단계, 수입을 늘리십시오.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절약해도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과 연봉 협상, 부업과 사이드 프로젝트, 전문성을 높여 몸값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약과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절약이 수비라면 수입 증대는 공격입니다. 수비만 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6단계, 긴급 예비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 이런 지출이 생기면 모아둔 돈을 허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 목표 외에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긴급 예비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 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저축 계획을 허물지 않아도 됩니다. 7단계, 1억을 모으는 동안 공부하십시오. 1억은 저축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1억은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1억을 모으는 동안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공부하십시오. 주식, 부동산, 사업, 어느 것도 공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4, 5년이 걸린다면 그 4, 5년을 투자 공부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1억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여러분은 이미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멘탈 모델, 즉 생각의 틀이라고. 부자의 생각과 가난한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1억이 생기면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사겠어. 부자는 생각합니다. 1억이 생기면 투자해서 10억을 만들어야지. 같은 1억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씁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부는 마음에 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자다. 이 말은 2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억을 쓸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1억을 불릴 생각을 먼저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1억의 의미와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월급이 적어서 1억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은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지금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50만 원씩만 저축하십시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7년이면 1억입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수입을 늘리십시오. 월급을 올리십시오.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올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습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억은 목표가 아닙니다. 1억은 시작입니다. 1억을 모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억을 모으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불안함이 줄어들고 선택지가 생겼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부의 티켓의 힘입니다. 1억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이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부자의 정체성을 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억을 모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월급이 적었고 지출이 많았고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살겠다는 결정을. 여러분도 지금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딱 하나의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통장 앱을 여십시오. 내가 매달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단 30분이면 됩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1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의 티켓을 손에 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